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2월이 두 번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좀 굉장히 많이 몰리는 회차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이번 주에는 또 세리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2부 리그 경기가 들어올 때보다는 확실히 더, 좀, 그래도 세리에가 이변이 많지만 2부 리그보다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부 리그 경기들이나 이제 뭐 그런 경기들이 들어오면서 2월이 좀 많이 된 회차고요. 근데 이제 세리에는 저번에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주 들어오는 리그가 아니기도 하고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세리에는 좀 결과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고 EPL 경기들 위주로만 좀 경기력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멤버십 관련해서는 이제 저의 그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제노아 대 피사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제노아가 이길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저는 조금 제노아의 경기력이 그 정도로 좋진 않고 또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은 맞아서 무승부를 가져가 봤고요. 두 번째 경기 이제 사솔로 대 파르마는 사솔로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솔로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벌리의 경기고요. 브라이튼은 14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벌리는 1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브라이튼이 굉장히 좀 낮은 정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브라이튼을 놓고 보면 지금 순위권도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승리가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력에 대한 기복도 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브라이튼의 아쉬운 점은 뭐 득점적인 부분들도 좀 엄청나게 압도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득점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공격적인 부분에서. 근데 지금 브라이튼의 아쉬운 점은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인데 사실 벌리가 공격적인 부분들도 너무 좀 좋지 않고 또 수비적인 부분들에서에도 불안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브라이튼이 경기가 풀리지 않더라도 저는 그래도 세트피스 한 방이라도 좀 벌리 정도는 홈에서는 어거지라도 잡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브라이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울버햄튼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울버햄튼은 22위로 꼴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18위로 지금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등권 두 팀의 맞대결인데 사실 웨스트햄이 울버햄튼보다는 훨씬 낫죠. 일단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19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11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만큼 득점적인 부분들은 처참하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40실점을 하고 있을 만큼 압도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웨스트햄도 사실 38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울버햄튼이 이 득점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경기력도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찬스는 올 것 같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웨스트햄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일단 울버햄튼이 정배당을 받은 게 좀 의아하기도 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울버햄튼이 수비적인 부분들 울버햄튼도 마찬가지로 수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지만 웨스트햄도 공격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압도적인 상황은 아니긴 하거든요. 최근에 경기적인 부분들도 놓고 보면 일단 울버햄튼은 어쨌든 연패를 끊어서 무승부를 만들어낸 점은 좀 고무적인 것 같고 벌리는 또 죄송합니다. 웨스트햄도 이제 무승부를 하면서 지난 경기 이제 연패를 끊어낸 상황이긴 한데 저는 뭐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웨스트햄이 울버햄튼보다 압도적이냐는 또 아니거든요. 또 원정에서의 웨스트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이제 아탈란타 대 로마는 아탈란타의 패로 로마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6번 라치오 대 나폴리는 나폴리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의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이제 피오렌티나 대 크레모네인데 요 경기는 근데 저는 뭐 피오렌티나가 왜 이렇게 계속 정배당을 이렇게 낮게 받는지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이 경기는 승부패로 지어보는 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에버튼 대 브랜트퍼드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8위, 브랜트퍼드는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좀 난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승부패로 지우는 쪽으로 가져가 봤고요. 일단 브랜트퍼드가 연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가 지난 경기 무승부하면서 한번 꺾인 타이밍이긴 하고, 에버튼은 좀 최근에 경기력이 살아났다가 다시 좀 죽어가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경기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다 밸런스적인 부분들은 나쁘지 않긴 해요. 또 에버튼의 홈이기 때문에 에버튼이 유리한 부분들은 있지만 브랜트포드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사실 뭐 지난 경기보다 그 전 경기, 지난 주말 경기를 봤었을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물론 뭐 상대가 이제 노팅엄이었고 노팅엄의 좀 수비적인 부분들이 아쉽기 때문에 브랜트포드의 그런 장점이 좀 두각이 나타났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브랜트퍼드는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에버튼이 이 수비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밸런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에버튼이 유리한 건 맞지만 브랜트퍼드의 이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또 살아난다면 이 경기는 브랜트퍼드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브랜트퍼드의 최근의 기세는 좀 무서웠고 최근의 경기력은 좋았었고, 반대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경기력이 좀 주춤하고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경기 승리를 했지만 그 부분을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브랜트퍼드도 수비적인 부분들이 좀 불안한 부분들은 있긴 해서 에버튼이 그런 부분들을 노린다면 이길 가능성이나 이제 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저는 브랜트포드의 승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에버튼의 승부패로 지어보는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풀럼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풀럼은 11위, 리버풀은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풀럼이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어요. 좀 공격에서의 답답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좀 득점적인 부분들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난 경기 무승부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이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부분들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원정에서의 리버풀이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두 팀의 전력 차이는 저는 좀 난다라고 봅니다. 또 리버풀이 최근에 뭐 흐름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좀 더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서 이 경기는 좀 고민 없이 풀럼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풀럼의 승의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만큼 풀럼의 최근의 경기력도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은 뉴캐슬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13위, 크리스탈 팰리스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저는 일단은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이 좀 경기력의 기복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최근에는 조금 많이 흔들렸거든요. 연패도 이어나갔었고 뭐 최근에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뉴캐슬에게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뉴캐슬이 그렇게 지금 잘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경기력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복도 너무 심하고 득점적인 부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공격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화력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런 것을 잘 막아낼 수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오히려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싶은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이제 토트넘 대 썬더랜드의 경기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위에 위치하고 있고 썬더랜드는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썬더랜드가 지금 좀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토트넘과 이 썬더랜드의 경기력을 생각을 했었을 때 무승부 쪽을 좀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4연속 무승부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리그에서. 그래서 과연 4연속 무승부까지 갈까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아서 저는 좀 투픽을 선택을 했는데, 그 투픽이 썬더랜드가 아니고 토트넘을 향했던 부분들은, 저는 이 토트넘의 공격적인 부분들이, 조금씩은 최근 모습들이 나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강하고, 썬더랜드가 잘 지키는 부분들이 괜찮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으나, 저는 말씀드린 이런 토트넘의 최근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공격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 4연속 무승부가 안 나오기 어렵다는 가정하에는 토트넘의 승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좀 의아했던 거는 이 토트넘이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을 만큼 경기력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의아했어서 그렇다면 이 정도의 배당이 역배당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나라고 봤습니다. 토트넘의 승무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이제 엘라스 베로나 대 토리노는 엘라스 베로나의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13번 맨체스터 시티 대 첼시. 일단 첼시가 이제 이 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되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사실 맨시티를 만난 상황입니다. 맨시티 지난 경기 때 무승부를 했다지만 오히려 잘 됐다라고 봐요. 너무 좀 연승을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첼시를 만났다면 과연 또 연승을 할까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한번 꺾인 타이밍에서 다시 맨시티를 만나면 다시 지금의 첼시를 만나면 지금 첼시가 경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첼시가 좀 좋았었던 부분들은 공격적인 부분들에서의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 좋았었는데 좀 주춤하는 모습들도 있고, 맨시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첼시는 이제 경질 버프를 하기에는 지금 상대가 또 맨시티라서 저는 좀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맨시티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인터밀란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프로토 경기들 그리고 또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